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에 동물병원에서 진료 보는 수의사로 조금 일을 하다가 원래 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서 지금은 농협에서 수의사로 일하고 있는 백 선생이라고 합니다. 수의사로 진학을 결심한 계기가 뭐야? 우선은 조금 안정성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체 뭐 동물 좋아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수의대 입학할 때 면접할 때 교수님들께 했었던 말이 있었는데, 뭐 교수님들이 어떤 수의사 되고 싶냐 이러시길래 좀 뭐 큰 욕심 없이 제 밥벌이 적당히 하고 쉬는 날에는 뭐 봉사 다니면서 좋은 일도 하고 뭐 가족들이랑 또 행복한 시간 보내고 뭐 그런 행복한 삶 사는 수의사 되고 싶다 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지금도 어,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되려면 네, 수능 말고 이제 나중에 사회에서 나와서 일을 하다가 내가 진로를 바꾸고 싶어. 그럼 네. 수능을 다시 보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 일단 일반적으로는 편입이 있을 것 같고, 뭐 학사 편입이든 일반 편입이든 대신에 편입을 하게 되면은 학교마다 좀 극소수를 뽑긴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 입학을 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다른 학교를 간 친구들, 그렇게 결혼이 생겨서 편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편입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극소수인데 외국 수의대 졸업하고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국시를 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이제 국시 칠 때 그런 사람들이 있다 정도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은 뭐 일반 편입이나 학사 편입이 제일 좀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동물들은 말을 못 하잖아. 네. 그래서 진료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야? 걔들이 뭐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못 하잖아. 그래서 일단 제가 그렇게 경험이 길지는 못했다 보니까 공부할 때 있어서도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말을 못하니까 어디가 아픈지 그 보호자들한테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아이들이 뭐 진료받은 기록은 언제가 있는지, 어디를 진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디 아픈 데가 있었는지, 그리고 최근에 뭐 먹은 음식 중에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었는지 등등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게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서 신체 검사할 때 기본 청진이라던가 기본적으로 이제 촉진해 보면서 뭐 특히 슬개골이나 이런 부분들은 촉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 탐정이 추리하듯이 이렇게 약간 하나하나 근거 찾아가면서 이렇게 진료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것도 이제 조금 더 경험이 쌓이면은 조금 덜 헤매고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뭐 다른 원장님들처럼 막 10년 이렇게 경력이 된 게 아니어서 네, 조금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사람이 병원을 갈 때는 이렇게 진료과들이 되게 많잖아. 뭐 네, 정형외과, 안과, 내과, 외과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동물병원 그러면은 너무 굉장히 큰 범주인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수의대에서는 진료과라 그러나? 그런 게 어떤 식으로 나뉘어져 있어? 일반적으로 외과, 내과, 영상과, 뭐 임상병리과 요 정도로는 다 나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신 경우에는 뭐 응급의학과 이렇게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계신 학교면 그 교수님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대학원에서 응급의학을 전공하는 방법도 있고, 뭐 안과라던가 치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렇게 전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공을 한다는 거는 인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대학원에서 그 학위 과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은 이제 일반 동물병원에서 안과 전공의 아니면 내과 전공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제 과장 직함을 달고 근무를 시작하게 돼요. 오히려 그러면 그 동물의 크기에 관련된 거는 따로 안 나뉘나 보네. 막 이렇게 막 고래도 동물이고 소도 예. 동물이고 병아리도 동물이잖아. 그런 거에 근데 대한 차이는 없어? 네. 차이는 이제 아예 그 축종이 달라지면은 예를 들어 소수의사 하시는 분들이 아예 따로 있고 그 돼지 수의사 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고,
조류 그 가금 수의사,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꿀벌 수의사, 뭐 전국에 지금 저까지 3명 있는데,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졸업해서 이제 공부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인이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엄청 체계화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고 하나하나씩 이제 체계화되어 가는 중인데, 예를 들자면 뭐 한국 수의 내과 전문의 제도 이런 거를 뭐 교수님들끼리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인증 제도를 조금 되게 자격을 까다롭게 뭐 논문 몇 편 이상, 뭐 진료 몇 년 동안 몇 건 이상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도를 체계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의사가 되려면 수의사가 네,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저는 책임감인 것 같아요. 인의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책임감이 덜할 수도 있는데, 사실 조금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그 책임감이라는 게 참 그 한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하게 다가올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과연 그 무게감을 이겨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음이 좀 여린 편이어서 학부생 때 실습할 때도 응급으로 와서 이제 고양이가 죽는다거나 강아지가 죽는다거나 할 때 감정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뭐 실제로 일할 때도 좀 그런 적도 종종 있었고, 근데 그런 거를 스스로 잘 이겨내고 툭툭 털어내고 다시 일어서서 이제 다음 진료 오는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수의사를 꿈꾸는 후배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뭐 수의대를 입학을 했든 아니면 이제 수의대를 지망하고 있든 어,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물론 정말 수의대 오는 친구들, 뭐 후배들 보면은 진짜 사명감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많고, 그 외 반면에 그냥 뭐 성적 따라 그냥 수의대인가 보다 하고 그냥 잘 모르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사실 그 뭐 비임상이든 뭐 소동물임상이든 대동물임상이든 뭐 산업동물임상이든 결코 쉬운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요. 특히나 뭐 대동물임상 같은 경우에는 그 진료 보는 동물들에 의해서 좀 심하게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뭐 소동물 임상의 경우에도 최근에 제가 아는 원장님이 한 중형견한테 물려가지고 한 달 동안 제대로 손가락을 못 굽히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가진 능력과 지식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치료해주면서 느끼는 보람을 통해서 살아가는 직업이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결코 쉽지 않은 길을 택하셨지만 그 꾸준히 걸으시다 보면은 분명히 보람을 느끼실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